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이른바 자벌드의 입지가 순천으로 결정돼 순천시가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있는 호남권 자벌드 설립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 2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국비와 지방비 485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직업체험센터와 야외 전시장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섭니다. 예상 이용객은 연간 70만 명. 광주와 전남, 전북은 물론 영남 지역 학생들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수도권 학생들처럼 지방 학생들도 균등하게 이제 직업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호남 교류가 또 동서 화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벌드 유치에 성공한 순천시는 올해 준비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센터 내에는 60여 개의 직업 체험관이 들어서는데 정원, 동식물 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관 운영과 인근 산업시설 견학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550여억 원이 투입되는 에코에듀 체험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육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게 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70만 명이 방문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호남권 자벌드 개관 시기는 오는 2019년 초. 순천시는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조직 체계가 안정된 이후에는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표결에 나서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 정관 재개정 시 시장에게 보고한 뒤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임원 추천위원회도 시장 추천 4명, 의회 추천 4명 등 8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양만권 3개시가 일제히 수도권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특산물 판촉 경쟁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오는 11일까지 지역 우수 농특산물전이 열리는 송파구청 직거래 장터에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켜 홍매실청과 백운산 참돌배즙, 햇밤 등의 직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강남구와 양천구청 광장에서 오늘까지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 배와 햅쌀, 한과 등의 직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수시도 강서구청에서 열린 특산품전에 참가해 판매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정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이후 정원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6차 산업 강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통한 생태 관광도시로서의 도약과 순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산업의 근간인 조경수와 화해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1차 산업이 안 되는데 2차 산업이 될 수 없고 3차 산업이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은 더더욱 요원한 정원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식물의 어떤 생산하고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또 이것이 다시 판매하고 이어진다면은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을 기초로 도시 전체를 도시 녹화하는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를 정원화로 걸어서 5분 안에 만나는 정원을 목표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도시 녹화 사업 조성과는 별개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전혀 대비 없이 이 페이퍼로 만드는 거에만 놓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정원은 오히려 도시 속에 이런 녹지나 정원은 흉물화가 돼가요. 정원 산업을 통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정원과 지역의 역사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정원에 대한 어떤 고유한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순천시에 각각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 자원이라든지 뭐 국방하고 안보와 관련된 자원이라든지 뭐 문화 자원을 연계를 시켜서 순천만 국가정원에 지난달까지 입장객 수만 300만 명. 국가정원의 인기를 토대로 순천시의 도심 녹화 사업과 후방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하며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인화 의원실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한진해운을 정부가 법정 관리로 몰아가면서도 안이한 인식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미이행된 3천억 원의 지급 보증을 신속하게 처리해 87척의 선박 운항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서둘러 구조조정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야만 경제동맥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부 3.0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순천시 청년정책의 청년 범위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청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탈취기가 고장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렸는데요. 목포시는 그동안 악취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 또 다른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여름, 목포시 사막동 주민들은 유례 없는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새벽녘이면 밀려오는 강한 악취에 문도 열지 못했고 대낮에는 무더위와 악취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악취는 수년 전부터 시작됐고 주민들은 진원지로 남해하수 종말처리장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그때마다 별 이상이 없다며 다른 원인이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개폐가 돼 있다 보니까 열려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면은 이 악취가 이렇게 상층으로 올라오다가 기류를 타고 주택가로. 그러나 최근 하수처리장의 탈취기 3기 가운데 1기가 지난 5월부터 완전히 고장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탈취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올여름 폭염에 유례없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사막동과 하당 지역으로 확산된 겁니다. 목포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화시설에 노출된 부분을 비닐로 덮는 한편 22억 원을 들여 탈취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방지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22억 4,8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를 대표하는 경관을 지닌 남항의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밀폐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치한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5.18 단체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5월 단체들의 주장은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하는 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실 입주를 막기 위해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농성에 들어간 5월 단체들과 5.18 기념재단은 옛 도청과 경찰청 건물의 원형 보존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 건물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인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5.18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기능 외에 전시 공간이나 국제교류 사무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도청 본관, 민원실, 그다음에 별관, 그다음에 상무관, 그다음에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이걸 전부 포함해서 우리는 5.18 기념관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5월 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월 이후 계속돼 왔습니다. 옛 도청 건물에 조성된 민주평화교류원은
예술기관이라는 전당장의 발언이 5월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형 보존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예술기관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몰지각한 태도를 거부합니다. 예 도청 건물을 사실상 문화전당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전당 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청 본관의 시민군 상황실 등을 복원하면 민주평화교류원의 기능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전당의 완전 개관은 언제가 될지 점점 기약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 들어 고흥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나로 우주센터와 우주발사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 15곳의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6% 증가한 86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관광업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홍보를 강화한 것을 관광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 지역 기업체들의 올해 추석 명절 휴무 기간은 평균 5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의 124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니까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서울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모두 그치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내리는 지역은 좀 줄겠는데요. 경기도와 강원, 영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릅니다. 서울이 27도, 대구 2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많이 덥진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0도 안팎입니다. 서울이 19.9도, 대전 20.3도, 부산 2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0도, 창원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내내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